자, 먼저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떤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통행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자는 거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든지 사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으면은 그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아서 인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땅은 먼저 잠시 말씀드렸지만 6,700짜리가 1,6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앞에 현황 도로는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았던 도로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전인데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해서 제가 농지증 발급하러 갔더니 바닥이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데도 그냥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해줬어요. 보면 그래서 제출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농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컨테이너 주인이 있어 컨테이너를 치우기 위해서 제가 여기 앞에다가 그 컨테이너 주인한테다가 그 이제 써붙였죠. 이거는 컨테이너 치워달라, 이게 낙찰 받은 사람이 됐더니 며칠 있다가 나중에 연락이 와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 컨테이너를 제가 100만 원에 다시 사서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보면 이 앞에 있는 땅이 우리가 이게 낙찰 받은 땅이 있다는데 이 앞에가 포장이 다 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지목이 뭘로 됐어요? 여기 전으로 됐죠. 여기는 도로로 돼 있고 여기는 도로가 돼 있는데 여기는 전으로 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여기하고 여기는 고시가 됐는데 여기는 고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허가를 받으려면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라, 그래야지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해던 바람에 가격이 6,700짜리가 이렇게 1,6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이때 우리 수강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얼핏 보면 이것이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데 여기도 도로 돼 있고 이 우리 땅 앞으로 이 도로를 지나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아마 1, 2년 후에는 이 여기에 도로 대장에 이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놓고 몇 년 기다려 봐라,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 3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면서 여기에 있는 도로가 도로 대장에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이거 사놓고 한 1년 좀 더 지났을 때에 제가 담당자가 만약에 바뀌면 현황 도로 가지고 그냥 건축가를 내줄 수 있게 갔더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거 땅 도로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러길래 내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잠깐 하고 날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에 그 공장을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기를 도로로 고시한다고 해서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 있대요. 그러면서 아마 얼마 있으면 이것이 아마 도로 대장에 올라서, 건축법상 도로 대장이요, 올라서 고시가 될 테니까 좀 기다렸다가 인허가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한 2달 있다가 뛰어봤더니 뭘로 바뀌었죠? 도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도로로 고시가 되면서 이게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땅을 파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기는 2천 몇백만 원에 받았죠. 여기 보게끔 되면 아까 보면 얼마에 받았죠? 2,500에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받고 한 3년 4년 있다가 파는 길은 한 1억 2천 정도 주고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팔고 났더니 그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집을 지었죠.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집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집을 지은 거예요, 보면은. 이거 한 사놓고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투자했던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땅 사놓고 뭐 팔 때까지 한 3, 4년 기다리는 건 보통이죠. 뭐 3, 4년을 왜 도로로 지정돼서 고시가 된다면은 그 정도 못 사놓을 일이 없죠. 사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해놓고 편안하게 사놓고 기다려서 한 3년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땅 가격도 올라갔고 도로도 고시가 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팔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됐다. 즉 이 얘기를 뭐냐면 어떤 땅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 또 분위기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끔 좋은 땅, 이런 땅이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보면 자, 이번에는 자,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엔 도로로 고시됐든지 사도법에 고시가 됐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으면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고시가 되지 않았어도 조례로 정해진 경우에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로 정해진 경우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건축법 45조 도로의 지정목 폐지 또는 변경 이렇게 갖고, 다만 어느 땅 도로의 위치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떤 땅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려면은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심의를 거쳐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보면 다른 거 빼놓고 제일 주인 경우 2번만 제가 집어넣습니다. 핵심이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하긴 사실상의 통로로서 현황 도로로서 언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했던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의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죠? 제일 첫 번째, 도로법에서 고시된 도로, 사도법에서 고시가 된 도로, 건축법에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고시가 된 것은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시가 돼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실상의 통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전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입동 27-7에 여기 보면 주택으로 나오는데 주택이 아니고 여기 보면 토지가 118.8평입니다. 건물은 6.53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부록고 몇 장 쌓여있는 것이 집이 아니에요 보면. 근데 여기 보면 땅이 4억 3,200짜리가 1억 4,800까지 떨어진 겁니다. 낙찰을 2억 1,800만 원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땅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왜 떨어졌다고 그랬죠? 담당 공무원이 이걸 갖고 인허가를 안 내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여기에 조그만 브록으로 쌓여진 것이 있고 지적도상은 없는데 이렇게 뭐가 있어요? 노랗게 생긴 현황도로가 있는 겁니다. 자, 항공사진 보시면 여기 지적도상으로는 도로 없죠. 없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고 보면은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봐도 여기 보면 도로 없죠. 여기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사실은 포천시 건축 담당자한테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이 땅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 보십시오. 4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4,800까지 떨어졌죠. 물어본 사람이 나만 물어봤겠어요? 다른 사람도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꺼내는 순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안 되니까요,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십 명이 와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꺼내기도 전에 딱 보더니 안 되니까요, 사용승낙서 받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례에 의해서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해줄 수 있는다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는 나 이거 갖고 말하기 싫으니까 2층에 가면은 건축심의위원장이 있으니까 2층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 담당자하고 얘기하지 않고 2층에 갔더니 건축 뭐 심의위원장이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좀 높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지 이용계약 확인해 놓고 현황 사진 놓고 다 놓고 지적수한 이렇게 도로가 없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조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인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위원장이라신 분이 이런 거를 인허가를 내주면은 아무거나 다 내주는 거지 그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더 이상 저에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사실 보면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게 말로 물어보면 말로 그 자리에서 쉽게 답변을 하는데 서류로 물어보고 서류로 답변을 하게끔 되면 근거가 남죠. 그러니까 말로 했을 땐 근거가 남지 않는데 서류로 했을 땐 근거가 남기 때문에 서류로 물어보게끔 되면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로 물어보지 않고 서류로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서류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 현황도로고 요 땅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입찰을 받으라는 요 땅인데 여기 보면 브로커 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주택이라 평가해서 여기 있는 땅이 경매를 하고 여기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담장을 쳐놨고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질의 내용. 포천시 신입동 27-7번지 일부에 포장되어 통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제외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반드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근데 내 땅 안에 현황이 도로를 쓰고 있을 때는 그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 도로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땅 안에 현황 도로가 있으니까 현황 통로 부분을 제외하고 용적률과 건폐를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말로 질문했다가 서류로 질문한 겁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는 통로에 접하고 있어. 조금 아까 조례로 정하는 경우 언제죠?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통로로서 언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통로에 접하고 있어. 통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젠축할 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가 꺼내기도 전에 보고 안 돼요. 위원회 심의위원한테 가서 물어봐라서 그런 거를 인허가를 내주면 아무거나 다 내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서류로 정확하게 조례에 있는 거 현황도로 다 찍어서 제가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해서 질의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조례도 보고 다 봤을 때 그냥 말로 안 된다고 했지만 서류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안 된다 하게끔 되면은 그 안 된다고 한 걸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게끔 되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다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건축 인허가 난다 그랬으면 입찰에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가격이 얼마였었죠? 2억 천인데 지금 얼마? 1억 4,800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걸 먼저 가격을 살짝 넘겨라. 그래도 감정가가 4억이라고 하더라도 2억 천이면 벌써 1억 한 8천을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천을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1억이라는 돈이 남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낙찰을 돈을 받으려면은 담당 공무원이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서류로 물어보지 않고 말로 가서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겠죠. 만약에 그분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분이 그 담당 공무원이 심각하게 공부를 다 해갖고 조례도 다 보고 다 봐갖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까지 안 떨어졌겠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일 모레 글피죠. 금요일 날이니까 이번 금요일이 두 번째 금요일 날이죠. 이번 금요일에도 취업 물건에서도 보면 이러한 땅이 있어요. 제가 조사해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게끔 되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 제가 여기 한 4개만 해놨는데 사실은 그 교재에 보면 지방자치 조례를 한 10개를 제가 끄집어 내놨거든요. 자, 보면 제일 먼저 평택시 조례입니다. 제32조 도로의 지정.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이 되어 사용 중인 통로에 한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택시에서는 포장이 안 됐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 안 한다. 일단 조건이 평택시에서 조례에서는 일단 뭐가 돼야 된다? 포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장이 돼 있는데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가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즉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 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땅 주인의 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평택시 조례입니다. 자, 파주시 조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인이 포장한 도로로서, 사인이라는 얘기는 개인이죠. 개설할 때 편입 토지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불특정 다수인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 중인 통로.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고라고 했죠. 토지 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사실은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밖에 보면 여기 보면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인정한 경우, 다시 말하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킨 거고, 현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는 파주시에서는 인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갖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인정하면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도 개설 허가로 받은 것으로 본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가지고 따지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당진시 건축조례입니다. 이것도 사유지인 경우는 포장이 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안 한다. 이것도 이미 포장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여기 보면 여기 뭐죠? 현재 주민의 사용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조건은 뭐가 돼 있어야 돼? 포장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당진시 조례입니다. 건축법 생기기 전에부터 옛날부터 있는 집인데 부엌인데 포장이 돼 있어요, 남의 땅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나와요. 자, 보면 강화군 건축조례 봅시다. 강화군하고 거제도가 원래 이게 안 해주, 현황도로 갖고 인허가 안 내준다고 해서 강화도나 거제도 건축설계사무까지면은 아예 면담을 시작하려면 여기 우리 강화도에서는 현황도로 갖고 건축을 안 해줍니다. 거제도 가도 설계사무실
안 해줍니다. 제주도에 가도 안 해줍니다.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강화도, 거제도, 제주도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강화도는 이게 나중에 좀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22년도에 이게 뭐야? 생겼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사실상 주민이 이용한 통로를 이용하고 도로를 인정하여 건축 허가로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도로로 지정한 근거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도에서도 이제 인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이전에는 안 내주는 걸로 아주 유명했던 데가 하나가 강화도, 거제도, 제주도인데 조금씩 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덕군 조례 한번 볼까요? 영덕군 조례 보면 공공사업으로 포장된 완료되어 사실상 주민이 사는 통로로 접해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땅이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수락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제시 도로 지정 불특정 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해서 이용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없다가 언제 바뀌었어요? 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이렇게 조금 바뀌었는데 거제도도 안 해주는 걸로 유명하고 제주도도 안 해주는 걸로 유명했죠. 제주도도 언제 바뀌었어요? 2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된 도로 농로 이 밖에 유사한 국공유지 공공기관에서 포장한 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토지주의 사용성 없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건축물 관리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2개 이상 접해져 있는 사실상의 통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